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프타임의 호각을 불라 한 해를 평가하고 내년을 설계하는 의미에서 2021년도 연간 계획 세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멈추어진 지금 연말까지는 모든 모임을 멈추어 달라는 방역당국의 당부로 인하여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며 송년회도 스킵하고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송년회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안전과 건강과 평안이 있도록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송년회보다도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번 주간에 이제 12월이 시작되는 주간인데 이번 주간에 연간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간 계획 제대로 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간 계획을 세우는 것은 혼자서 하기에는 좀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하면 쉬운데 혼자 하려면 장애물이 생기면 그만둬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교회는 2020년 1월 1일에 연간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수년째 매년 1월 1일마다 하루 종일 신년 부흥 세미나를 갖고 있습니다. 신년 페스타입니다. 그런데 1월 1일에 연간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 늦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2월이 시작되는 이때쯤 신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연간 계획 세우기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다 할 수는 없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연간 계획 세우기가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하프타임이라는 그 말은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작전 타임을 갖는 시간을 말합니다. 내 인생에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가 전반전이고 언제부터가 후반전일까요? 나이가 50 전후까지 전반전이고 그 다음은 후반전일까요? 인생의 나이로 본다면 저는 후반전에 들어와 있는 나이입니다. 후반전을 달리고 있는 선배님 여러분 응원합니다. 함께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이로 따지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이가 지금 몇 살이든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전반전이고 지금부터가 후반전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후반전을 위해서 잠시 하프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하프타임이란 후반전 인생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갖는 작전 타임입니다. 내 인생 전반전에서 어떤 능력과 열정을 발휘하며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후반전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이를 알게 해주는 책이 밥 버포드의 하프타임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겐 작전 타임이 필요하다. 지금 당신에겐 작전 타임이 필요하다. 피터 드러커의 서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밥 버포드가 발견한 것을 찾고자 한다. 그들은 일을 즐기고 나이가 들수록 더 나은 삶을 살고 은퇴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라도 은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0대 중년의 나이에 이르면 그들은 자신이 잘 알고 좋아해온 일에 별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그들은 밥 버포드가 인생 후반전이라고 부르는 나는 또 한 번의 생애라고 부르는 것을 맞이하고 싶은 필요를 강하게 느낀다. 그들은 자신의 장점과 경험을 사용하여 자신이 익숙하게 할 줄 아는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관을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을 찾기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자극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다시 주어진 생애라고 부르는 그 후반전 인생을 멋지게 채워가고 싶은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일과 경험을 사용하여 내 자신이 익숙하게 할 줄 아는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의 가치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가 자신의 비문에 이렇게 쓰겠다고 했습니다. 우물쭈물 살다가 내 인생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강경 대표가 지은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지쳤는가?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지는 않았는가? 더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일단 마음속에 호로라기 소리를 듣고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 나만이 아는 비밀의 장소로 가라. 목표를 확인하고 재점검하라. 전반전에 졌어도 상관없다. 전반전을 바보처럼 살았어도 괜찮다. 후반전에 역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지금 우리 함께 하프타임의 호각을 불겠습니다. 찬송가 중에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송을 그렇게 부르고 은혜가 된다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가 그렇게 크신 은혜라고 여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2020년도를 보내면서 내 자신을 평가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양식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양식지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댓글에 메일을 적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P 바인더 양식지입니다. 자, 올해를 평가하면서 5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3가지를 평가해 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영역마다 감사한 일, 미안한 일, 그리고 새로운 다짐, 그걸 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양식지가 없어도 꼭 손으로 그려서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양식지가 필요하면 아래 댓글에 카톡 아이디나 메일 주소를 기록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손글씨로 쓰는 0.1 버전이라도 양식을 그리면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강동성서침례교회 목자들께서는 각 목장마다 이 내용으로 12월 4일에 줌 영상으로 목장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영역은 일과 직업입니다. 업무 목표, 매출, 수익, 서비스, 급여, 연봉, 승진, 진로, 입학, 졸업 등등. 그럼 먼저 감사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막연하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감사 기록을 적어 보십시오. 꼭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안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루지 못한 목표들, 수익, 재정, 진로 등등. 미안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적어 보십시오. 주님께 죄송했던 것들도 적어 보십시오. 내 자신에게 미안한 것을 적어 보십시오. 적어보라고 하면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 중입니까? 후반전을 위한 작전 타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작전을 잘 짜기 위한 순서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다짐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영역은 일과 직업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했고 미안한 일을 통해서 이제 2021년도의 새로운 다짐을 기록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이얼리 플랜에서 이것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자기개발 영역입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의 무기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내 자신이 잘 개발되어 있으면 성과도 잘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개발 영역이 무엇입니까? 책 읽기, 독서, 학습, 어학, 스포츠, 운동, 취미활동, 여행 등등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 읽기, 독서는 어떻습니까? 공부는요? 어학, 건강 등등은요? 또 미안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 읽기, 예배 참석, 독서, 어학, 운동, 취미활동 등등 중에서 미안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다짐을 기록합니다. 내가 2021년도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다짐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가정, 재정에 대한 영역입니다.
가정 재정에 대한 영역에서 미안한 일은 무엇입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저축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 보험 등등 미안한 일이 무엇이죠?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새로운 다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꼭 시간을 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영역은 신체 건강에 대한 영역입니다. 운동, 생활습관, 수면, 식사, 술, 담배 문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술, 담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크리스천의 생활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또 미안한 일, 건강에 대해서 미안한 일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새로운 다짐은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영역입니다. 신앙, 그리고 사회봉사에 관한 영역입니다. 신앙생활, 자원봉사, 사회참여, 그리고 후원하는 것 등등입니다. 미안한 일이 무엇이죠? 예배 참석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 경건의 시간 갖는 것 등등의 미안한 일이 무엇입니까? 헌신봉사하는 것, 자원봉사했던 것, 사회참여 등등 미안했던 것 기록하는 겁니다.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통한 새로운 다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올해를 평가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해를 한번 여러분 스케치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2020년도에 코로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주제로 짧게 글을 쓰되 성과, 성장, 성공, 성숙, 기억에 남는 일, 행사, 이벤트, 여행, 가정 대소사, 역경 극복 등등을 생각하면서 짧게라도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올해의 10대 뉴스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 10가지를 기록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기록해 보는 것과 눈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프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후반전이 시작되는 2021년도를 위해서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이 작전 계획에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올해보다 더 멋진 플레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양식지를 가지고 꼭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이번 주간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